여러분, 혹시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렵고 아침이 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이런 문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계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야간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계속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낙상사고를 당하시거든요. 저는 30년간 노인의 수면과 영양을 연구해온 이정민 박사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만 적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하나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끙끙 앓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만 있다면 말이죠.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까지 시도했던 방법들이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밤마다 깨는 고통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제 지인인 김영호 72세님의 이야기인데요. 김영호님은 매일 밤 적게는 3번, 많게는 5번까지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시고 아침이 되면 늘 개운하지 않고 피곤해 하셨어요. 낮에는 졸음 때문에 TV를 보다가도 자주 꾸벅꾸벅 조시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물도 적게 마시고 저녁에는 아예 과일도 안 드시고 커피도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탈수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으셨어요. 그냥 영양 보충 정도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3번으로, 그 다음 주에는 2번으로 줄어들더니 한 달 후에는 대부분의 날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는 기분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김영호님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물을 줄이거나 화장실만 자주 가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셨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김영호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야간뇨를 부르는 원인 5가지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 덕분에 밤에는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한국노인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에서 밤중 소변량이 낮 시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박영수 68세님도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예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밤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에 가시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우셨지만 호르몬 변화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는 대처 방법을 찾으셨죠. 이런 경우에는 저녁 시간 이후 과도한 수분 섭취를 줄이고 호르몬 보완에 도움이 되는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분을 지나치게 줄이면 탈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 전체 수분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간 배분만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갑자기 늘었다면 이런 호르몬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적은 양의 소변에도 요의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가 왔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차도 급하게 느껴지는 거죠.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방광 용량이 평균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방광이 작아진 게 아니라 근육의 감각이 예민해진 결과입니다. 김정자 75세님이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어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방광이 꽉 찬 것처럼 느껴져서 자주 깨셨거든요. 특히 밤에는 더 예민해져서 정말 소량만 차도 참기 어려우셨습니다. 이럴 때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방광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가 바로 이런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방광을 더 자극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량만 차도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이런 방광 근육 변화를 의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체액 재분배 현상입니다. 낮 동안 중력 때문에 다리 쪽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누우면 신장으로 이동해서 소변량을 늘리는 겁니다. 이는 특히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노인성 부종 환자 중 60% 이상이 야간뇨를 동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낮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는 그 체액이 이동하면서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이만수 70세님도 이런 경우셨습니다. 낮에는 발목 주변이 붓고 무거우시다가 밤에 누우면 갑자기 소변이 많아져서 자주 깨셨어요. 처음에는 이 두 증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모르셨는데 체액 순환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대처법을 찾으셨죠.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다리를 높여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마사지가 도움됩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조절하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다리 붓기와 소변 증가가 함께 나타나시나요?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수분이 많은 음식이나 지나치게 짠 음식들이 야간 소변을 늘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저녁 시간에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밤에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저녁에 과일 섭취가 많을수록 야간뇨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미자 68세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저녁마다 시원한 수박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그 때문에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겪으셨거든요. 수박의 달콤함과 시원함 때문에 끊기 어려우셨지만 시간대를 낮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되도록 담백한 식사를 하시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은 되도록 낮 시간에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과일을 드시고 나서 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스트레스는 신경계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느끼게 만듭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방광도 함께 예민해지거든요. 미국 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노인에서 야간뇨 발생률이 2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면 몸 전체가 긴장하게 되고 이것이 방광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정혜수 71세님도 이런 경우셨습니다.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신 시기에 수면 중 요의가 더 자주 느껴지셨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녁에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도움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건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불안할 때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게 되나요?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의 숙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겹치면 정말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바나나 하나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나나가 가진 특별한 힘과 정확한 활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을 돕는 바나나의 비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는 방광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들과 비교해보면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수박이나 멜론 같은 과일들은 수분이 90% 가까이 되는데 바나나는 75% 정도거든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녁에 수박 한 조각을 드시면 그 수분이 몇 시간 후에 고스란히 방광으로 가서 밤에 깨게 만들어요. 하지만 바나나는 수분 함량이 적당해서 그런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박이나 멜론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은 밤에는 정말 피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바나나를 드실 때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물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수분 섭취량이 늘어나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평소에 어떤 과일을 저녁에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수분이 많은 과일을 즐기고 계시다면 바나나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의 효과입니다. 이 두 성분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진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예민해져요.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해서 과도한 자극을 줄여줍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하루 필요량의 10% 정도의 칼륨과 8% 정도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 과다 섭취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평소에 다리나 팔 근육이 자주 경직되어서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생성 촉진 효과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깊게 자도록 도와주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이 과정이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를 드시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면
밤 9시에서 10시쯤 멜라토닌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유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때문에 트립토판 흡수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늦은 시간에 간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바나나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마음 안정 효과입니다. 바나나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야간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바나나가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하루의 스트레스와 걱정을 덜어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바나나를 드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밤에 바나나를 드시면 당분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바나나와 아몬드 몇 개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몬드의 건강한 지방이 바나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룬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나나의 마음 안정 효과를 꼭 경험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실천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바나나의 모든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내려면 적절한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드시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저녁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고 밤에 잠들 시간에 맞춰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너무 일찍 드시면 효과가 사라지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 부담이 생겨요. 바나나를 고르실 때는 덜 익은 것보다 잘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에 갈색 반점이 조금 생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익은 것은 당분이 과도해질 수 있어요. 평소에 바나나를 어느 시간대에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야간뇨 해결을 위해서는 오후 시간대로 바꿔보시는 게 좋겠어요. 작은 변화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바나나 활용법을 꾸준히 지키시면 야간 소변 때문에 깨는 걱정은 현저히 줄어들고 밤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최소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실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간뇨의 다양한 원인과 이를 해결하는 바나나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에 따라 물만 적게 마시거나 화장실에 자주 다녀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 텐데요. 이런 방법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바로 올바른 관리에 있어요. 바나나의 적절한 섭취와 생활 습관 조절을 함께 실천하시면 깊은 잠과 건강한 아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 감소, 방광 근육 변화, 체액 재분배,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원인들을 바나나 하나가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극명합니다. 잘못 관리하시면 매일 밤 3번에서 5번씩 깨서 낮 동안 피곤에 시달리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질 위험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밤새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낮에도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이 되살아나죠. 무엇보다 안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서 낙상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김영호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고 나서는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도우며 세로토닌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적당해서 방광에 부담도 주지 않아요. 이 모든 효과가 하나의 과일에서 나온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챙겨 드시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한 번 깨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저녁에 수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셔야 해요. 특히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도 병행해 보세요. 바나나의 효과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수면 환경도 중요하니까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나나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숙면 식품들과 생활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으로 수면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방법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자신 있게 추천드려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실천하면서 느낀 변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바나나 습관을 실천해 보실 건가요?